여름철 찜통더위 속에서 더위를 식힐 지역 축제가 고흥 우주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우주항공축제는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남해안 투포트 구축을 위한 영호남 협력 주체로 부산항이 동북아물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호남 5개 MBC가 기획한 공동기획보도 남해안 시대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도를 직선화하는 공사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도로 때문인데 인근 주민과 시공청의 입장 차이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택지 분양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웅천지구 개발 정산 방식 등을 두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인 테마 축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폭염 속에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축제가 끝나면 보다 내실 있고 매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도 적극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쫓기에는 역시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축제장 한가운데 마련된 물총 싸움 놀이장에서만큼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더위도 저만치 달아납니다.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된 고흥 우주항공 축제는 올해로 11년째. 역사적인 나로 발사 현장인 나로 우주센터 앞으로 축제장을 옮겨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뙤약볕에도 드론 조종 체험과 로봇 댄스 공연, 탑승형 로봇 조종 체험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나로 우주과학관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더위를 피하려는 관람객들이 하루 종일 줄을 잇습니다. 물총 싸움,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 그리고 곳곳에 쉼터, 파라솔을 설치한 쉼터, 그늘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셔틀버스를 정차를 해서 이번 축제의 백미는 단연 나로 발사 현장인 발사대 견학. 국내의 유일한 우주로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축제의 차별화를 이뤄내는 킬러 콘텐츠로 손색이 없습니다. 고흥구는 그러나 올해 축제를 마치고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변화를 시도한다는 구상입니다. 무더위와 회귀라, 무관심에서 벗어나 고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차별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우주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수 우주과학 체험축제로 전환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주라는 꿈과 희망의 테마를 지역 축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우주항공축제가 수준 높은 전문 축제로 변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어린이 보육재단 등 4개 기관과 통학 차량 안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171대 단말기를 관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설치했습니다.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은 갇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운전자 등의 휴대폰과 기관 PC로 구조 요청 신호가 전달됩니다. 여수 무선지구 고층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 고등법원은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 A씨가 주민제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조합을 결성한 A씨 등은 지난 2015년 여수시 화장동에 55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일종 주거지역을 이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수시는 도시 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예인선 선정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예선업체들과 GS칼텍스가 상생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여수 광양항 예인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GS칼텍스로부터 회사 기준에 부합하는 예인선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발전과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GS칼텍스가
특정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여수, 광주, 목포 등 남해안 5개 MBC가 민선 7기 시작과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지금은 남해안 시대라는 공동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동부가 해양 수도이자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허브 도시로서 부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봅니다. 부산 MBC 박준호 기자입니다. 길이 6m 크기의 컨테이너 10,000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 부산시장에서 그 위용을 자랑하며 신속한 선적과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처리된 컨테이너는 모두 2,000만 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분량이 부산을 거쳐갔습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70% 이상이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고 화물 행선지만 바꾸는 환적 화물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돌아가는 부산항에 자동화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탑승을 해서 조장을 했지만 지금 원격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결국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출입 관문이자 동부가 물류허브로서 부산항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현실화돼 남북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면 바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물류의 아시아 기점이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은 물류의 관점에서 부산항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특히 해운보증과 선박금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육성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과 금융과 비즈니스가 집중되는 고부가가치 미래형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남해안 투포트 중 하나로 항로 추가와 물동량 확대로 세계 10위권 항만에 도전하고 있는 여수 광양항과의 협력과 경쟁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택지 분양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수 웅천지구 택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 측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여수 블루토피아 대표 이모 씨와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웅천지구 개발 정산 방식 등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다 이번에 대표 등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사용해왔던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소속 의원들이 오늘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만나 논의한 결과 앞으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내용과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1인당 5억 원이며 9월 추경에 2억 원이 추가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에 추진되고 있는 도로 정비 공사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1m 이상 높아졌기 때문인데 관계기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의 한 국도. 구불구불한 국도를 세로 포장해 직선으로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도로가 높아졌고 진출입로도 엉망으로 만들어져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공사 전에는 이 바닥보다 조금 낮았던 도로가 공사 후에는 보시다시피 사람 키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도로가 벌레도로보다 이 부위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도로가 이렇게 높아질 줄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여름 성수기를 맞은 인근 숙박업소 주인들은 예고도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며 원하지도 않았던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손님들이나 시민들은 안 불편하게 임시 표지판이라도 세우든지 하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끝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길이 편해가지고 여기 오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좋았는데요. 이번에 왔을 때 사실상 와가지고 유턴하기도 되게 처음 왔는데 길이 제가 잘못 왔나 그 정도로 이상했거든요. 이에 대해 시공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피해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에도 제대로 알려드렸는데 주민들이 아마 받아들이기를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용 공사가 시행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 도로를 다 완료를 할 거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자 익산청은 시공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도공사는 아직도 향일암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더 진행될 예정이라 주민과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인 국제 와이즈맨 세계대회가 다음 달 9일부터 나흘 동안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유엔 산하 NGO 소속 단체인 국제 와이즈맨 회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펼쳤던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명사 초청 강연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우호를 다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70여 개국 3,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 의사를 밝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박람회장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시가 세계 주니어 정구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국제정구연맹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열고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구 종목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11월 순천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 주니어 정구대회에는 30여 개국 6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여수시 해산동의 한 도로에서 5톤 트럭이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오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선 2곳이 1시간여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앞서가던 굴착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 앞바다에서 4톤급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의 기관실이 침수됐지만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의 도움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해양조사연구원을 태우고 해저 환경조사를 하던 중 암초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문화재 야행을 추진하고 서남사와 송강사 등 지역 산사 탐방과 함께 근대 문화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다음 달 11일부터 나간읍성과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서 공연과 문화재 교육을 실시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018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종포해양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 국내외 25개 팀, 80여 명의 음악인이 참여해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개성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 이순신 광장 등에서는 직장인 의장대 공연을 포함한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광양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이어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0여 축산농가에 냉방기와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이번 폭염이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문자와 마을 방송, 현장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전라남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 인수인계와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박 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소통하는 행정, 행정의 전문성,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부지사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들어와 총무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을 거쳐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정사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까지 관내 유명 계곡과 입산 통제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 행위와 쓰레기, 오물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한다며 적발되면 계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